반갑습니다. 1일로 더 보세요. 아침에 했던 거. 항상 오면 자료 항상 보고 푸세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바로 갑시다. 다음 주부터는 채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난주 우리 했던 내용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지난주 했던 내용의 제목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을 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총 4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수요, 두 번째는 공급, 세 번째 가격 결정, 네 번째 탄력성. 이걸 외우려고 연습장에 막 적어본 건 아니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다 목차는 계속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총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격. 성격에는 3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량, 두 번째는 욕구, 세 번째는 유효 수요. 유량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구분해 봅시다. 대한민국 GNP. 대한민국 GNP. 대한민국 GNP는 무조건 단위가 1년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2016년 GNP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한 2월달 가야 이제 발표될 테니까.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5년도 GNP. 그 GNP는 유량, 재산, 저량, 소득은 유량, 수입은 유량, 월급은 유량, 임금은 유량. 내가 쭉 묶어봐요. 소득, 수입, 월급, 임금 다 같은 개념이겠죠. 묶어서 기억하세요. 실물 자산이 뭐라고요? 실물 자산의 정의가 뭐던가요? 실물,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실물이라고요. 그럼 실물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 자동차 가격 등을 얘기하니까 실물 자산, 실물자 빼고 자산 또는 아파트 가격, 자동차 가격, 공이다 뭐였습니까? 저량. 자, 그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욕구에서 키는 자, 좋아요. 좋은데 시험용으로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보유하고 있는 그러면 X. 보유하고자 하는. 유효 수요. 구매력. 다른 말로 바꾸면 처분 가능 소득. 자, 문제 봅시다. 오늘 1로부터. 자, 1페이지 보시면 1번에 수요라고 되어 있고 갈로 1번에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로 1번에 개념, 그 다음에 갈로 2번은 뭐라고요? 수요 변화, 아니 갈로 2번 제일 밑에 쭉 내려가면 수요 변화의 요인. 자, 목차 잡을 때 그렇게 잡았었죠. 수요에서 공부할 내용은 2가지, 개념하고 그 다음에 수요 변화의 요인. 그래서 목차대로 지금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목차대로 구성을 해 놓은 거니까 매일 보실 때도 목차를 기억하고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성격 그랬습니다. 1, 2, 3번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OX, X, 유량, 지량 바뀌었죠. 지가나 가격은 뭐가 됩니까? 저량이 돼야 되고 지대나 임대료는 유량이 돼야 되니까 바뀌었습니다. X. 동그라미 2번은 OX. 어디가 틀린 거죠? 구매한 이 단어가 문제죠. 구매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동그라미 3번은요. 맞습니까? 예. 구매력을 수반하는 유효 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은 쉽게 말하면 돈이다, 그죠? 이 돈은 자기 돈도 물론이지만 대출받은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했던 게 뭐였습니까? 개념 두 번째.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자, 매번 읽어는 보시되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습니까? 수요 땡땡으로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뭐 수요 함수 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수요 땡땡. 자, 이렇게 놓으면 답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막둥한 말을 해. 확 고향으로 보낼란 말. 자, 다시 수요 땡땡 시작.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쫙 기계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아니네 거기는. 방갈로 이번에 그 내용은 OX. 어디가 틀린 거죠? 비례가 없어지고 반비례. 그럼 지문을 다시 보면 수요 법칙이란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요 땡땡을 첫 번째 뭘 찾으라고요? 비례를 먼저 찾는 게 아니고 가격과 수요량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X. 무조건 가격과 수요량이 일단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것은 반비례, 우하향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X. 비례를 반비례로만 바꾸면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지난주에 안 했죠. 3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자 빨리 합시다. 자, 오늘 교과서는 97페이지 가보세요. 97페이지 더보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설명부터 들으시고요. 무슨 효과라고 했습니까? 소득효과하고 대체효과. 대체효과는 대체제를 떠올리세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 따져봅시다. 콜라 사이다 설정해 볼게요.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칠판.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효과의 기본 전제는 대체제를 기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대체제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콜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콜라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사이다 수요는요 증가. 이게 대체효과예요. 다시 대체효과란 기본적인 대체제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A제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제와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거고 다른 제와 수요는 증가한다. 이것이 대체효과. 세금이 인상되면 나의 월급은 어떻게 된다? 소득세를 생각하지 마. 그럼 재산세 합시다. 재산세라고 통칭할게요. 자, 재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세가 인상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된다? 월급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월급을 적게 주던가요? 다시 세금이 인상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된다? 월급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월급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여기에 지출되는 금액은 종전보다 많아진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 소득이 감소한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소득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소득효과. 이렇게 되면 당의 재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감소하고 다른 재와 가격도 감소하게 되는데 자, 대체 소득효과는 이런 겁니다. 콜라 사이다 똑같이 갑시다. 콜라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콜라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는 것이고 그러면 콜라 값이 올랐으니까 콜라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은 종전보다 많아진 거죠. 그럼 나의 소득은 어떻게 된 거다? 감소한 거다. 그게 소득효과라고요. 그럼 사이다 수요는 어떻게 된다? 내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사이다 수요는 감소한다. 이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다시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 안 먹는다. 대신에 사이다를 많이 먹겠다. 이게 대체효과. 콜라 값이 올랐다. 콜라 안 먹는다. 그런데 콜라 가격에 그만큼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콜라를 전혀 안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콜라 때문에 종전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 내 소득은 어떻게 된 거다? 감소한 거다. 따라 다른 재와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걸 무슨 효과? 소득 효과. 교재 갑시다. 자, 더보기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더보기에다가 별 표시 하지 맙시다. 별 표시까지는 하지 말고. 자, 1번 제목이 뭐라고요? 소득 효과, 기억, 시작. 방금 읽으신 내용은 그냥 예의상 적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정의를 적어 놓긴 했으나 답 찾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자, 니은으로 들어갈 거예요. 먼저 지문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은 다 확인하세요. 책 읽어. 응? 뭐라고요? 이건 했다고? 다시요. X제, Y제가 등장했습니까? 예. 자, 기본적인 전제는 대체제라는 기본 전제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조건들은 불변이라고 전제하자. X제 가격이 상승했대요. 아, 이거는 소득 효과네요. 소득 효과니까 대체제를 전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이라고 전제했을 때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의 소득이 감소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소득 효과. 이렇게 되면 다른 재와 소비는 어떻게 된다? 감소. 자, 니은 체크할게요. X제 가격이 상승했다 체크합니다. X제 수요량이 감소 체크합니다. Y제 수요 감소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 대체효과로 내려갈 겁니다. 동그라미 이유는 3번은 잠시 후에요. 내려가서 대체효과 봅시다. 대체효과 기억이 대체효과의 정의입니다. 읽고 갑니다. 시작. 정의이기는 하지만 머릿속에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니은 지문 확인하시고요. X제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그럼 X제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대체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X제를 소비하지 않는 대신에 Y제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 체크하겠습니다. X제 가격 상승, X제 수요 감소, Y제 수요 증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동시에 다 봐요. 무조건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임대료가 인상되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무조건 그 지문대로 그대로 숙지합니다. 그럼 단순히 말하면 소득효과는 특정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 재화든 타 재화든 수요는 무조건 감소하는 거예요. 대체효과는요. 그 재화 소비는 감소하는 대신에 다른 재화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거. 그게 대체효과입니다. 감 잡으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출제 유형이고 각각의 동그라미 디귿에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출제 유형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니은하고 디귿하고 잘 봐야 됩니다. 너무 잘 틀립니다. 자, 소득효과의 디귿으로 갈게요. 먼저 확인하고요. 다음 대체효과의 디귿을 확인합니다.
그 내용이 출제가 되면 내용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무슨 효과 때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다시 출제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콜라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콜라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대체 효과 때문에 다른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 형태. 자, 두 번째 형태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무슨 효과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두 가지를 좀 익혀봐요. 첫 번째 형태는 대체 효과다, 소득 효과라는 이 단어를 제시해 줍니다. 대체 효과다, 소득 효과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형태 하나. 두 번째는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무슨 효과를 설명하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104페이지 갑니다. 104페이지. 예제 1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 해설 보지 말고요. 동그라미 1번 104페이지 동그라미 1번. OX O 잠깐만 약간 센스 있게 밑으로 내려 답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 답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시고 방금 동그라미 1번은 OX O 키워드 잡아요. 내용을 읽어서 그게 대체 효과인지 소득 효과인지 못 찾아요. 두 번째, 그것이 대체 효과인지 소득 효과인지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출제 형태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먼저 제시가 됩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먼저 제시해 놓고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두 번째는 내용을 설명해 놓고 이것은 무슨 효과입니까?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방금 동그라미 1번 지문은 어떤 거죠? 내용을 설명하고는 이게 무슨 효과냐고 물어본 거죠. 예. 이럴 때는 뭘 가지고 찾아야 되느냐? 만일 얘가 답이라면 지문에 다른 재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인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최근에 약간 형태를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재화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가 답이에요. 그럼 얘가 답이라면 지문에 뭐가 있을까요? 실질 소득이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얘가 답이라면 뭐가 보인다고요? 다른 재화. 지문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임대료가 상승했다.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의미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임대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키워드는 다른 재화 동그라미. 그 단어만 보이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럼 소득 효과가 답이라면 실질 소득. 꼭 뭐 실질 몰라도 괜찮아요. 소득이 보이면 무슨 효과? 소득 효과. 다른 재화가 보이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기억해요. 그 지문을 해석해서 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됩니다. 자, 97로 돌아갈게요. 돌아갑니다. 자, 소득효과의 티귿으로 갈게요. 각각 티귿 확인하시고 소득효과의 티귿으로 갑시다. 소득효과 동그라미. 소득효과 뒤에 놓는 재화들의 수요는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감소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겠죠.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임대료가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죠.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전제가 있으면 소득효과 뒤에 놓는 재화들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모두 다 감소한다. 모두 다 감소한다. 다음 대체효과 티귿으로 가세요. 대체효과 뒤에 봐요. 대체효과 뒤에. 임대료가 인상한
그 재와 수요는 감소하고 다른 재와 수요는 증가하고 유형을 익히라니까요. 그 지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지문을 해석해 버리시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답을 설령 찾는다고 하더라도. 자, 숙제예요. 또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104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었습니까? 1번하고 비교 이렇게 적어놔요. 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였습니다. 유형이 다른 겁니다. 유형이 다르다고, 출제 유형이. 그러니까 더보기에 있는 내용은 스탠다드하게 간 거고요. 대체효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득효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내용이고, 104페이지 1번의 동그라미 1번은 뭐였습니까? 내용을 설명하고는 이것은 무슨 효과입니까? 를 물어본 거예요. 답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세요. 표정 밝게. 자, 항상 똑똑한 표정. 지난주에 왔습니까? 오늘 처음이죠. 근데 어떻게 지나간 걸 알았죠? 동영상 보고 연습했습니까? 합격입니다. 자, 칠판. 자, 다시 마무리합시다. 자, 임대료가 인상되었다. 임대료가 인상되었다. 담배값이 인상되었다. 소주값이 인상되었다. 무엇이 나오든 가격이 인상되었대요. 그럼 대체효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가격이 인상된 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고 다른 재화 수요는 증가한다. 오로지 그렇게 나와요. 오로지. 그렇게만. 그다음에 소득효과가 나왔다. 뭐 담배세가 인상되었다. 세금이 인상되고 뭐가 하여튼 인상돼도 나오면 소득효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가 다 감소. 자,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무슨 효과를 설명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 다른 재화. 더 이상 진척하지 말아요. 다른 재화 그 뒤에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때로는 지금 바꾸고, 최근에는 문제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 그래서 다른 재화만 딱 기억해요. 다른 재화가 보이면 얘가 답이고, 얘는 소득, 실질 소득이 보이면 얘가 답이고. 자, 그럼 오늘 문제 봅시다. 오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을 다 문제로 수록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 자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을 다 확인해 보세요. 키워드를 빨리 찾아요. 키워드를. 동그라미 1번의 키는 뭐죠? A. 지문을 잘 봐요. 안 되겠다. 동그라미 1번, 2번 지문을 다 보고 각각의 키워드를 다시 잡아요. 문제 유형을 익히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임대료가 인상되었다. 그래서 무슨 효과 때문에 재화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2번은요. 내용을 쭉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이것은 무슨 효과를 설명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번의 키는 소득효과 동그라미. 단 소득효과 앞에 가격 상승이라는 말은 나와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격 하락으로 내면 상황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100% 다 가격 상승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소득효과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론은 소득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소한 거 똑같죠. 왜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당의 재화 수요는 물론이고 다른 재화 소비량도 어떻게 된다? 감소. 그러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 동그라미 2번은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무슨 효과냐고 물어봤죠. 그렇다면 키워드는 뭐가 됩니까? 다른 재화 동그라미. 그래서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다. 유형을 익히세요. 내용을 알면 안 됩니다. 내용을 알면 답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대체 효과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체 효과가 무슨 뜻이라고요? 알 필요 없다니까요. 뭐 다른 재화 설명을 왜 합니까? 알아서 말라고요. 소득 효과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정의를 아는 것과 답을 찾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다시 마무리합니다.
임대료가 인상되었다. 대체효과 때문에. 부담 많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자, 다시 x제 y제로 갈게요. 자, 칠판. x제 y제. x제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효과 때문에 x제 수요는 감소, y제 수요는 증가. 그게 대체효과. 자, x제 y제 똑같이 x제 가격이 상승했다. x제 수요는 감소, y제 수요는 감소. 그거라고. 오로지 그렇게만 나온다고요. 그 첫 번째 형태. 자, 두 번째 형태.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효과냐고 물어본다고요. 그럼 내용을 설명하고 대체효과가 답이라면 이 내용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다른 재화가 나와야 돼요. 소득효과가 답이라면 실질 소득이 있다고요. 자, 기억했습니까? 기억해요. 숙지. 다시 한 번 더요. 대체효과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효과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공부하는 겁니다. 답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은 가면 안 돼요. 답을 찾도록 해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출제 유형을 익히라고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유형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갈로 4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과서 98 재료의 그림 봅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림 구경합니다. 갑의 수요 곡선 찾았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읽으면 갑의 개별 수요 곡선이 말입니다. 을의 개별 수요 곡선, 개별자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합쳐서도 뭐라고요? 시장 수요 곡선. 일단 기본 전제는 이 시장에는 갑돌이, 을돌이 두 사람만 있다고 전제를 합시다. 두 사람 있다고 전제하고, 갑돌이는 재화의 가격이 250원 할 때는 몇 개를 사겠답니까? 30개. 350원 하면요 20개를 사겠다. 그죠? 그 점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350원 하면 20개라는 그 위치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수요량. 맞나요? 그 수요량을 연결해서 이제 수요 곡선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을돌이로 갑시다. 을돌이는 350원 하면 20개, 250원 하면 40개를 소비하겠대요. 이것은 이름이 뭐라고요? 을돌이의 개별 수요 곡선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장에는 이 두 사람만 있다고 전제를 하자고요. 그러면 자, 이제 시장 수요 곡선으로 갑니다. 350원 하면은 갑돌이가 20, 을돌이가 20, 그럼 시장에는 총 몇 개? 40개. 250원 하면 30, 40 합치니까 얼마? 70. 그러면 그림 보고 설명해 보세요. 시장 수요 곡선은 뭐죠? 개별 수요 곡선을 합친 거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20 더하기 20은 40. 수평적 합.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평적 합. 그 다음에 그림 계속 봐요. 그림. 기울기를 비교하세요. 기울기. 개별 수요 곡선하고 시장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했더니 어느 쪽의 기울기가 완만합니까? 시장이 완만하다. 그죠? 완만하다는 얘기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개별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탄력적이다.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97페이지 큰 7번. 갈로 1번 제목은 뭐라고요? 개별 수요 곡선입니까? 그럼 걔는 시험과는 관계없겠네요. 자, 두 번째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작. 이해하시겠죠? 합친 거다. 그럼 키워드는 오케이, 수평적 합, 수평적 합이라는 말. 다른 시험에서는 유치하게 수직적 합 이렇게 놓은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2번은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2번 지문 확인하고요.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어떻다고요? 갈로 안에 뭐라고요? 체크합시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에서는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두 번째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또는 탄력적이다.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공급으로 가볼게요. 106페이지 똑같아요. 106페이지에 큰 5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그림 구경하세요. A라는 기업의 공급곡선, B라는 기업의 공급곡선, 그리고 시장 공급곡선. 그러면 또 기본 전제는 이 시장에는 A 기업과 B 기업 두 개의 기업만 있다고 전제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기업부터 봅시다. A 기업에서는 제품의 가격이 100원 한다. 그러면 몇 개를 생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200원 하면 자 B 기업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가봅시다. 시장 공급곡선 재화의 가격이 100원 하면 A는 2, B는 3, 합치면 뭐가 됩니까? 5. 그러면 시장 공급곡선은 뭐라고 정의하면 됩니까? 개별 공급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기울기 구경하고요. 완만합니까? 똑같네요. 예. 자, 그럼 다시 왼쪽 106페이지로 갑니다. 106페이지 갈로 1번에 개별 공급곡선 시험과는 관계없을 것 같고 갈로 2번 시장 공급곡선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작. 수평적 합 체크하시고요. 공급곡선이 출제가 되면 개별 공급곡선이 놓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갈로 안에 있는 게 놓을 거예요. 갈로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급곡선은 생산비 곡선이다. 자, 생산비 떠올려요. 생산비.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생산비가 증가하면 무슨 곡선이 어디로 간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무슨 곡선이 어디로 간다?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간다. 그죠? 그럼 생산비는 누가 부담한다? 생산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럼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생산비 곡선이 공급곡선이에요. 그런데 거기 다 정확히 보니까 무슨 비용? 한계 비용. 갈로 안에 있는 거 체크하세요. 한계 비용 곡선. 공급곡선은 출제가 되면 항상 한계 비용 곡선을 출제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계가. 응? 자, 한계. 자, 방금 정답이 나오기도 했는데 생각하는 그 한계가 아닙니다. 극한을 느끼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한계 비용,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한계 수익,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추가. 자, 그럼 갑시다. 대립되는 표현, 총. 대립되는 개념은 총. 답 찾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니까 편안히 들으면 돼요. 이 단어가 들어가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무시하고 일단 시험에서 총이 너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얘가 답이에요. 넣을게요. 기억해요, 머릿속에. 막둥이는 남자친구하고 손을 잡는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까? 점점 적어집니까? 말을 해봐. 또 없다고 하지 말고 말을 해봐라. 진도 좀 나가자. 자,
주부님. 자, 남자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가요? 자신의 파트너와 손을 잡는 횟수는 점점 갈수록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아, 적어집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손을 잡을 때마다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까? 아니면 분위기는 좋아집니까? 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나요? 심각한 수준까지 갔는데. 그럼 손을 잡으면 집안 분위기는 좋아지나요? 근데 손을 잡는 횟수는 왜 갈수록 적어질까요?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직전의 단계로 가세요. 결혼하기 전의 단계. 그때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어떻던가요? 쿵탕쿵탕 거리던가요? 아, 그때도 그놈의 가슴은 꼼짝도 안 하던가요? 근데 손을 잡는 횟수가 거듭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슴에 쿵탕거림이 어떻던가요? 네. 추가로 발생하는 심장 박동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손을 잡는 횟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화는 되고 있는 중입니까?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 이런 뜻입니다. 제목 뭐요? 한계 효용. 자, 생각해요. 생각하세요. 소주를 좋아합니까? 안주 시키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안주. 예? 감자탕? 자, 감자탕을 시키면 소주를 10병을 먹어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감자탕을 시켜서 소주를 열심히 먹다가 감자탕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다시 안주 시키세요. 낙지볶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결과를 하나 얻게 됩니다. 자, 왜 감자탕을 처음에 시키신 거죠? 좋아하니까. 그게 경제학적인 답변이에요.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감자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켰다면 계속해서 감자탕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인의 파트너를 바꾸었을까요? 이유는 그것에 싫어집니까? 그 싫어진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감자탕을 시켜서 먹었을 때 만족감이 10이었다면 또 감자탕을 시켜서 먹은 만족감 떨어지겠죠. 7밖에 안 될 거고 또 감자탕을 시켜서 소비한 만족감이 3밖에 안 될 거고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이다 그래요.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 효용 갈수록 체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은 뭘로 한다? 그럼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한계 효용이 아니라 총 효용으로 가봅시다. 또 감자탕을 시켰습니다. 총 효용은 17이네요. 그죠? 첫 번째는 10, 두 번째는 7이니까 총 효용은 17. 또 감자탕을 시켰습니다. 총 효용은 20. 총 효용은 어떻게 된다고? 일정 시점까지는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총 효용 가지고는 총이라는 개념 가지고는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결정은 뭘로 가져간다? 한계라는 개념 가지고. 자, 다시 돌아갑시다. 교과서. 개론에서는 항상 한계라는 개념이에요. 한계. 그러면 틀리게 출제한다면 거기서 틀리게 출제한다면 총 비용 곡선이나 평균 비용 곡선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암기하지 말고 오로지 한 가지만 딱 기억해요. 뭘 기억한다? 한계. 한계가 무슨 뜻이라고요? 추가. 근데 그 추가라는 단어를 아는 것과 답을 찾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한계만 느끼세요. 한계만. 응? 수업 시간이 진행될수록 1교시, 2교시, 3교시로 갈수록 집중력이 좋아집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던가요? 아니면 집중력이 유지가 되던가요? 떨어지던가요? 4시간을 못 버팁니까? 집중력이? 그럼 다시 말해봐요. 한계 집중력은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계 집중력 체감의 법칙이라고요. 왜 남편의 손을, 아내의 손을 잡는 횟수가 갈수록 적어진다고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니까요. 예. 이제 잡으니까 어떻던가요? 가슴이 뛰던가요? 땀이 나던가요? 자, 그럼 됐고. 자, 그럼 정리했고요. 그 한계라는 단어 설명하려고 지금 많은 설명을 한 거예요. 뭘 기억해라고요? 한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똑같은 개념인가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갑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대요.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탄력적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수요이든 공급이든 시장 곡선은 뭐다? 개별 곡선들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고, 개별 곡선들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문제 풀겠습니다. 4번 읽고 가볼까요? 시작. 시장 전체 총합 공급 곡선은 OX 5 총합 시장 전체의 총합 공급 곡선. 말을 지저분하게 길게 썼네요. 그냥 시장 공급 곡선이 말이죠. 개별 공급 곡선을 어떻게 한 거다?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기출 지문입니다. 5번으로 갑시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키워드 찾으세요. 다시 키워드 찾으세요. 수요의 변화. 제일 끝에 수요의 변화이다 그랬죠. 그게 키. 그럼 그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지문에 무엇이 없으면 된다? 가격이 없으면 된다. 가격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세요. 가격이 없습니까? 그러면 O. 그렇게 답 찾는 거라고요. 성격 5번째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건데, 답 찾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먼 운을 합시다. 가능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정리합니다. 얘가 답이다. 가격이 있다. 얘가 답이다. 가격이 없다. 그거로만 판단해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지문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출 지문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가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 아니면 수요량의 변화, 이걸 빨리 키로 잡는 거예요. 다른 걸 키를 잡으면 안 돼요. 그걸 키로 잡아서 수요량의 변화가 키로 선택되었다면 지문에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가격이 있어야만 옳은 지문이라고요. 근데 수요의 변화가 키로 선택되었다면 지문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 가격이 없어야 된다. 그거로만 접근하세요. 그래 답을 정확하게 빨리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갈로 2번 수요 변화의 요인. 동그라미 1번은 OX 5. 하나하나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 정도 내용들은 숙지하세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할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기계에 놓으면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비례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가지 말고요. 이 단어를 보자마자 수요는 증가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 키워드 선택하세요. 첫 번째 키는 대체재. 동그라미 빨리 그걸 선택해야죠. 그럼 대체재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 비례. 그죠? 비례. 무엇과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당해 재화의 가격 정보가, 다시 대체재 가격에 대체재의 가격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가격 정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 키는 가격이 상승했다. 상승 동그라미. 그렇게 되면 B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B아파트 수요는 증가.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상승이 되는 거고, 가격 자리에 만약 수요가 나와 있다면 증가가 되는 거죠. 따라 동그라미 2번은 X. 넘깁니다. 공급은 별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수요를 알면 공급은 자동 정리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가격 결정입니다. 첫 번째가 균형점의 결정. 지난주에 했던 거 떠올려봐요. 지난주에 했던 거. 수요량이 얼마였습니까? 지난주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수요량. 문제를 통째로 외우라니까요. 공급량은 3P.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서 불러요. 뭐 바로 건너갑니까? 단계 가야지. 다시 1200P는 3P. 정리하세요. 4P는 그러면 가격은 300. 양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균형 가격을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거기 P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균형량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오늘 문제. 수요함수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함수, 수요량은 얼마? 900 마이너스 P. 공급은요? 2P. 그런데 수요가 변했다고 되어 있네요. 얼마로 변했답니까? 1200 마이너스 P. 공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없죠? 그럼 공급은 종전과 동일하다는 얘기네요. 공급은 2P다, 그죠? 자, 그러면 갑시다. 오세요. 자, 부르세요. 기존 거. 정리하면요. P는 300. 이제 양을 구합시다. 양을 구하려면 300을 어느 쪽이든 대입하면 된다, 그죠? 그럼 양은 얼마 나온다? 600단위. 근데 수요함수가 변했답니다. 다시 부르세요. 정리하면 P는 400. 그럼 이제 균형 가격을 대입하면 양은 800. 그러면 답은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100 상승했고 거래량은 600에서 800으로 200 증가했다. 그게 답입니다. 칠판을 보고 따라 적는다는 얘기는 못 풀었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공급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이걸 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 겨우 지금 외울까 말까 하는데 또 이걸 또 외워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지난주 했던 걸 계속 기억해요. 자, 수요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고요? 1200 마이너스 P. 공급량은 3P.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1200 마이너스 P는 3P. 따라서 4P는 1200, P는 300. 균형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균형 가격을 각각 함수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양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가격이 있어야만 양을 구할 수 있다고요. 가격이 없으면 양을 못 구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2번 균형의 이동으로 갑시다. 자, 법칙 떠올리세요. 법칙. 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근데 수요 곡선만 이동하면 모든 게 같은 방향.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이 반대 방향. 단 어느 쪽을 먼저 결정하자? 양을 먼저 결정하자. 그럼 연습합시다.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 공급 증가.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 다음 두 번째 법칙. 곡선이 둘 다 이동하면 가격과 양 중에 한쪽은 불변이다.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곡선들의 이동 방향. 수요 증가, 공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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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감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가격이 불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양이 불변. 그럼 다른 한쪽은 변한다. 다른 한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로 결정한다? 수요로만 결정한다. 연습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10% 증가, 공급 10% 감소. 양은 불변. 그럼 이제 가격은 변해야죠. 수요가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 수요 감소, 수요 10% 감소, 공급 10% 감소. 가격은 불변, 양은 감소. 다음, 곡선이 둘 다 이동하더라도 크기가 다르면 큰 쪽만 선택해서 곡선 하나만 이동한 것처럼 처리한다. 수요 10% 증가, 공급 20% 증가. 그럼 결과는? 그러니까 결론은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문제 풉시다. 마지막 균형의 이동 5개 지문 중에서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예. 몇 개 있습니까? 틀린 게 하나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맞습니까? 굿. 잘했습니다. 시험 칠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곡선이 둘 다 이동은 했으나 크기가 다르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수요 증가. 그러니까 모두 다 증가, 증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뭘 선택했죠? 수요 감소. 그러니까 모두 다 감소, 감소. 4번은 같대요. 그러니까 공급 10% 증가, 수요 10% 증가 이 말이겠죠. 같다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 불변? 왜 가격이 불변인 거죠? 응? 수요나 공급이나 공이 다 증가, 증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가격이 불변, 일정. 그럼 양은 이제 변해야죠.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까? 수요만 가지고. 수요가 증가니까 양은 증가. 동그라미 4번 뭘 선택했습니까? 공급 감소. 그럼 공급이 감소니까 양은 감소고 가격은 상승이고. 5번 갑시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대요. 그러면 한쪽은 불변인데 이번에는 곡선들의 이동 방향이 지금 반대로 간 거죠. 그럼 어느 쪽이 불변? 양이 불변. 그럼 균형 거래량 감소가 아니고 불변 또는 일정. 그럼 이제 가격은 변해야죠.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뭘로 결정한다? 수요만 가지고. 수요가 증가니까 상승. 1, 2월 달은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면 지금 어느 특정한 파트가 취약하다는 말이니까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목차 계속 숙지하시고 목차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낼 테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내용들은 정리가 끝났고 이제 오늘은 잠깐만요. 교과서 119페이지 가보세요. 교과서 119페이지 뭐 메모된 거 없습니까? 지난주 메모해라는 말 안 했나 보네요. 그럼 지난주 그 법칙 적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핸드폰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핸드폰 안에 메모되어 있는 거 법칙 2개 적은 거 있죠? 그 적은 거를 119페이지에다가 옮겨 놓으세요. 119페이지에다가 첫 번째 법칙은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두 번째 법칙은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 세 번째 법칙까지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법칙 가지고 세 번째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곡선이 둘 다 이동하더라도
이동의 크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119페이지에다가 정리해놔요. 예. 핸드폰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보니까 119페이지 그게 메모되어 있어야 다음에 활용을 할 거니까 거기 적어 놓으시고 교과서 123페이지 제일 아래 큰 4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은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한 장 뒤로 넘기시면 탄력성 정의하고 참고하기 안에 뭐라고 좀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념하고 참고하기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먼저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쉬었다 하겠습니다.